안녕하세요. 특스포츠 기공학 두 번째 과제입니다. 지금 너무 새벽이고 졸립고 또 피곤한데, 그래도 한 주 동안 준비한 거 발표까지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레포트 과제는 치과 기공에 있어서 일을 하면서 평소 어려웠던 부분이나 또 이런 문제점 같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1년차, 초년차 치과 기공사가 덴처 파트에 처음 입사하게 된다면 무슨 일을 먼저 할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들 쉽게 말하겠죠? 딜리버리, 큐링, 매몰, 와이어 템포러리, 수리, 치은 형성, 멍 때리기, 핀 작업, 메달 청소 등등 다들 생각해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꼭 초년차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기본적이면서 또 기공 1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들이어서 초년차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봤던 걸 생각해보면, 큐링이나 치안 형성, 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배워왔고, 또 이론적으로든 실습도 해보았고, 또 임상에 나가서도 많이 만져보았는데, 그중 단 한 가지, 와이어 템포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배운 적도 없고, 또 책에서도 몇 줄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다음 질문 볼게요. 저는 치과 기공을 하면서 이런 점을 되었으면 한다. 저는 와이어 템포럴에 대해서 개선돼야 된다는 점을 착안하여 준비해 보았습니다. 경험하기. 졸업 후 처음 임상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처음부터 와이어 템포럴에 대해서 저한테 작업을 시켰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정말 난감했던 상황이 기억나는데요. 배운 기억이 있었던가? 해본 적이 있었던가? 하루에도 임상에 있어서는 막 대여섯 개, 17개씩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요한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가르쳐 주지 않았나에 대해서 되게 의문점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와이어 템플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말 그대로 와이어가 들어간 임시 틀니입니다. 임시 보철물입니다. 물론 풀틀리가 덴처가 아니라 파절 덴처를 의미하고요. 부분 틀니를 얘기하고요. 제가 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딱 세 줄이 나오더라고요. 이 네 줄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정의를 보자면, 결손된 자연치아를 어떤 이유로 완전한 보철물로 할 수 없을 때, 말이 어렵죠? 영구적인 보철물을 장착시켜 줄 때까지 외모나 교합 지지, 간격 유지, 영구 보철물 적응 등이 잘 되게 할 목적으로 짧은 기간만 사용하게 되는 치과 보철물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말이 어려운데 그냥 제 식으로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파셜 덴처가 완성되기, 그러니까 원래 영구 틀니가, 반영구적인 틀니가 완성되기 전까지 잠시 한 1, 2주 동안 임시적으로 착용하는 목적으로 만든 보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적은 글인데요. 앞서 말하던 와이어 템포러리 덴처는 기능뿐 아니라, 앞서 그런 기능뿐 아니라 직접 제가 제작해보면서 느낀 점을 적었습니다. 먼저 제가 와이어 템포러리 1년차 때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고, 다른 메인 일도 하고 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와이어 템포러리를 팔리싱 하면서 그런 보도 끝부분을 다듬거나, 그 다음에 와이어 와이어 인전면에 팔리싱 하는 거, 그런 것을 해보면서 훗날 프레임워크 지금 팔리싱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가 피니시 라인이고 이런 설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초년차들이 배열을 처음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와이어 템포러리 덴처나 이런 거 배열이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고요.
배열의 처음 시작점이 아마 템포럴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레진 조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덴처 수리나 치아 결손 시 수리나 또 부족한 조직 같은 거 채워줄 때, 의치상 채워줄 때도 레진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작업이었고, 중요하게 배워놓으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좀 중요한데요. 연구 보철물인, 반영구적인 보철물인 틀니를 제작하기에 앞서서 이는 템포러리 임시 덴처를 미리 환자한테 끼워봄으로 인해서 환자가 구강 상태든 그 악궁 상태든 치아 색깔이든 그런 환자의 만족도를 먼저 체크하여서 또 최종적으로 이제 보철물을 만들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수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 틀니를 다 만들었는데 환자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리메이크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템포러리 덴처로 인해서 먼저 미리 가배열도 해보고 환자의 상태를 보기 때문에 나중에 훗날 환자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환자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최상의 틀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와이어 템포러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서베이도 보아야 되고, 그럼 팁이 걸리는 위치나 그런 것도 되게 알 수 있고요. 언더컷 양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어나 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교정하시거나 그럴 때도 되게 도움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틀니 제작이 완료되기 전까지 환자가 음식물을 저작하고 또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지장이 없도록 장착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장착해 줄 수 있는 보철물이 바로 와이어 템포럴인데, 이처럼 중요한 보철물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다음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초연차들이 하게 되냐고 또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면 바로 한 1, 2주간 임시적으로 잠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초연차들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고요. 또 학교에서 또 잘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아마 국가고시와 관련돼서 국가고시 시험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또 마지막으로는 기공 수가가 템포럴리는 얼마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초연차들이 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교수님이라면 이런 임상에 나와서 난감한 상황을 겪지 않게끔 아마 국소위치 수업이나 또 총위치 수업에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와이어 템포러리를 한번 실습해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요긴하게 쓰인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경험이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와이어 템포러리 덴처에 대해서 제작하는 거에 있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다시피 치아 1개나 2개, 그러니까 작은 치아 소실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보철물을 만들기 전에 앞서 이제 임시 틀니를 한번 제작해 보는 것이고요. 여기는 임플란트 박을 예정인데 잠시 동안 템포러리 사용하기 위해서 제작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기포를 따주고요. 그 다음에 언더컷 부분을 릴리프 해주고 와이어 들어가는 곳의 언더컷 양도 체크해주고, 이게 잘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과도하게 왁스로 릴리프를 시켜주면 나중에 임시 틀니가 헐거워지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하게 되면 이게 들어가거나 탈부착이 어렵기 때문에 서베이를 보든지 아무튼 적절한 양의 릴리프와 언더컷 양을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와이어를 접는데요. 전치부는 보통 0.7mm로 많이 썼고요. 구치부는 0.9mm를 사용합니다. 이건 기용성마다 다 레시피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서베이 라인의 언더컷 양에 맞춰서 이제 와이어를 접어서 C클래스프 형태죠. 접어서 이렇게 설정해주고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런 와이어 팁 부위나 그런 쪽은 왁스나 본드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시켜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뒤타쯤 보면 나오나요?
네,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는 이 태그 부위라고 하죠. 이 태그 부위는 이 레진 상에 중간에 묻혀 있어야지만 이 와이어를 꼭 고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태그 부위나 이쪽 연결 부위는 다 이 조직에서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위에 보면요, 레진이 들어갈 조직 부위나 치아 인접 부위는 노출시켜줍니다. 이것도 같은 말이고요. 와이어를 띄워줘야지만 레진이 들어가서 와이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와이어를 다 접었다면요, 내가 필요한 치아를 인공치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가상으로 이제 기저부를, 인공치아 기저부를 삭제해서 치아에 맞게끔 이렇게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배열을 미리 한번 해보고요, 정확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한번 갖다 대 봅니다. 그리고 뒷 사진은 제가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이후로 다이렉트 레진, 셀프 큐링 큐링을 믹싱해서 그 레진을 이제 굽기 전에 그 위에 살짝 올리고요, 그 위에 이 치아를 그냥 갖다 올려갖고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뭐 어차피 인시덴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레진 조작도 되게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배열감도, 그러니까 아치나 뭐 이런 높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이렇게 준비해서 한 번에 식립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그 워킹 타임이 짧기 때문입니다. 레진의 워킹 타임이 짧기 때문에 올리게 해서 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큐링이 되면 팔리싱하고 완성하게 됩니다. 이는 치아를 식립하는 것은 다이렉트로 식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시간에 식립해야 되기 때문에, 레진이 굳기 전에 바로 식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손 부위가 많거나 그러면 되게 테크닉이 좋아야 됩니다. 때문에 한, 두, 세 개, 네 개 정도의 치아에서만 이렇게 간편하게 와이어 템플을 제작하고요. 뒤에 보시면 아마 결손 부위가 많을 때도 어떻게 와이어 템플을 제작하는지에도 나올 겁니다.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와이어 템플을 하면서 여러가지 사진을 몇 장 찍어 보았고요. 이거는 플라이어와 와이어 사진입니다. 이게 전치부 4전치 이제 결손 부위를 이제 하려고 만들었고요. 여기 와이어를 접어서 태그 부위를 이제 띄워서 레진이 들어갈 공간을 띄워놓고 이렇게 태그를 걸어줍니다. 예, 이렇게 사진은 정확히 보이죠?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하고, 이건 결손 부위가 많아서 배열을 먼저 하고, 이거는 히트 큐링을 할 겁니다. 물에 삶아서 정상적으로 큐링을 하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치은 형성까지 완성된 형태입니다. 예, 여기 나오네요. 치아 결손 부위가 작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저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치아 결손 부위가 많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비슷하지만 그 배열하는 방법과 또 레진 사용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요, 설명이 적긴 했는데 제가 말로 설명드리자면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요, 이게 결손 부위가 4개인데 뭐 많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결손 부위가 많다면 이렇게 와이어를 접은 후에 그 다음에 배열을 합니다. 왁스를 통해서 일반 정상적인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치은 형성까지 다 마무리하고요. 그 치은 형성까지 마무리된 부분, 그 라벨 쪽을 퍼티를 이용해서 인계를 해줍니다. 한 옆에 모형치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치아뿐만 아니라 내가 배열한 인공치와 그런 치은 형성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인계를 해줍니다. 인계를 한 후에 이 모형은 이 왁스는 다 워시를 하고요. 그래도 와이어는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본드도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이 왁스가 싹 날아가면 이 배열한 인공치아는 빠지게 되죠. 그 치아 빠진 것을 이제 퍼티에다가 갖다 고정을 시킵니다. 왜냐면 퍼티로 그 정확한 그 인계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갖다 꽂기만 하면 돼요.
본드를 약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조금씩 떨어뜨려서 치아를 퍼티 안에다가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모형에다 다시 그 퍼티를 고정시켜 주고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와이어는 접혀 있고 그 다음에 치아노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지만 퍼티 안에 들어가서 박혀 있고 퍼티가 이제 라비아 쪽에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링걸 쪽과 있는 왁스 형태는 다 워시되었기 때문에 없어질 겁니다. 딱 그런 상태에서 이제 셀프 큐링을 믹싱해서 다이렉트 큐링 레진을 믹싱해서 그 뒤에다가 부어주게 됩니다. 붓고 이제 막 채워 넣기만 하면 안에 있는 그 퍼티가 그 치은 형성도 다 인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치은 형성 형태도 나오고 치아도 그 제 위치에 본드로 붙여서 다 퍼티에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밑에 조직 부위만 검 형태만 이제 레진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렇게 다이렉트로 해서 이제 큐링을 하게 되면 완성되고 팔리싱하고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이처럼 와이어 템포리 덴처가 참 중요하고요. 또 임상에 있어서 그 틀니가 하나 나오기에는 하나의 임시 덴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그 쓰임도 되게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쓰임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학교 다닐 때 제가 와이어 템포리를 미리 접해 보았다면 임상에 나가서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고 그런 난감한 상황이 겪지 않기 때문에 또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뭐 와이어 템포리 아무튼 뭐 서베이도 그렇고 여러 메인 일과 직결되는 일들이 많고 축소판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민원 교수님도 만약에 대처 파트를 가르치게 되신다면 이제 시간 내서 이런 거는 한두 시간이면 교육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와이어 템포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면 나중에 크게 감사할 일이 아마 생길 거라 생각됩니다. 교수님께 감사할 일이 생길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